천박한 도시남자 송검주 변호사와 함께 검주의 시선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문주입니다. 이 노래 제목 알아요? 네, 뭐예요? 그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섬소년의 사랑 이야기. 제목이 이거 아닐 거요? 아니에요? 제목 이거 저는 아닌 항상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이걸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산골소년의 사랑 이야기구나. 네. 네.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서 송검주 변호사를 제가 생각했죠.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네. 이게 느낌이 떠오르던가요? 저를 생각할 때. 그럼요. 가수가 누군지 알아요? 자꾸 계속. 예민. 예민. 네. 기억하겠습니다. 본론 갈까요? 네. 네. 오늘 주제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네. 총장 네. 사이에서 거의 이제 막장 활극이 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에 이제 새로 나온 쟁점이 판사 사찰 문제인데, 네.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주제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집에서 한 소리 들었습니다. 이거 예민한데 잘못 건드렸다가는 거의 그러니까, 뭐 벌집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뭐. 하죠. 뭐. 네. 네. 사찰의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게 살펴보면 상대방 몰래 조사한다 이렇게 개념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자가 좀 그 조사할 사자가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받아들이는 사찰의 개념은 어쨌든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조사하는 것 이렇게 봅니다. 몰래 살피고 뒷조사한다 뭐 이런 네, 거죠? 네, 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워낙 엄습해요. 네, 그렇죠. 네, 안 좋은 느낌을 확 주는 것 같아요. 도청, 미행 이런 게 이제 따라 붙는 개념이잖아요. 네. 사찰 그러면 당연히 이 새끼들 도청했지. 그렇죠. 누가 따라 붙었지. 뭐 이렇게 과거에 생각하는 건데. 엄습한 시대에 있었던 불법 행위들인데 근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제목으로?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 불법 사찰죄라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가 뭐 통신감청, 통신비밀법 뭐 이런 데서 도청을 방지하고 있지만 불법 사찰 자체를 뭐 범죄시한다기보다는 이 불법 사찰과 연관돼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뭐 강요죄라든가 뭐 직권남용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른바 불법 사찰 건 때문에 그렇죠. 징역형 선고받았죠. 예, 선고받았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거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을 때 국정원을 통해서 공직자들이라든가 민간인 다수에 대해서 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1심에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재판부가 불법 사찰의 개념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정보 수집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냐, 위법하냐. 용도가 뭐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느냐. 그 두 번째가 그 수집 행위를 한 공무원의 그 직무 범위 내에 이 수집 행위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그 명령을 받은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뭐 반발했었느냐 뭐 이런 것도 간접적인 그 기준으로 파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했느냐 또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수집 행위가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게 과연 불법적 방법을 썼냐 안 썼냐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법적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그 뭐 도청이나 미행 같은 건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되거든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몰래 살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 수집 활동 자체에 있어서 그 자체로 이제 불법적인 게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이 되지만 여기서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하게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제 불법 사찰이 되는 기준이 뭐냐 이거를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 예를 들면 구글링을 하거나 뭐 공개된 정보를 그렇죠. 가지고 하더라도 네. 거기는 불법성이 없으니까 네. 그러더라도 용도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면 불법 사찰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전에 저도 판사 임용될 때 저희 집 주변으로 그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와서 이렇게 탐문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청와대 행정관 들어갈 때 네, 다 조사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행정관 하셨습니까? 예? 그 다 조사하잖아요. 네. 처갓집 가서도 체크하고 그러던데.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사 방법 자체를 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정해진 그렇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네. 그런가 네. 하실 텐데 네.
이번에 논란이 된 문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문제되는 내용이 있던가요, 우선? 그러니까요. 사실은 생각한 것만큼은 뭐 농구 별 잘한다 내용이 이런 얘기 없더라고요. 저희 이제 법조인 임명록 사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배전. 기재된 네. 내용들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데 그래서 아마 윤 총장이 승부수로 이 문건 자체를 공개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존재감이 없다, 뭐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서 판사의 개인 뭐 평판이라든가 또 중요 사건을 처리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것들은 있던데 뭐 그 해당 판사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네. 당연히. 존재감이 없다고 하면 저도 그런 말 듣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를 사찰까지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저희가 우리 따져보긴 하고요. 네. 우선 뭐 농구를 잘한다. 네. 이게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왜 들어가요? 농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왜 필요해요? 공소유지하고 판사가 농구 그러니까요. 잘하는지 축구 잘하는지가 뭔 상관이 있어요? 아마 그 일정 항목들을 채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 하나 가보겠습니다. 그럼 네. 법무부가 이 문건을 보고 법관들을 불법 사찰한 거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2월에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울산 사건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 사건 이런 중요 사건의 담당 재판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법무부가 문제 삼는 거는 그중에 이제 그 사법농단 수사를 할 때 나왔던 자료, 무리야기 법관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평판, 그러니까 그 사찰 자료를 작성할 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이렇게 판사의 개인 성향이나 이런 개인 자료,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곳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문건을 네, 활용했으니까 활용해서 불법성 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직무 범위가 아니다. 네,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데가 수사정보지 그렇죠. 이런 판사 이런 거는 하는 데가 아니다. 이거 두 네, 가지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 측도 그렇고 이 문건을 실제 작성한 사람 예, 지금 뭐 고양지청에 그렇죠. 있는데 그분이 성성부장이라고. 네, 아니라고 반박했던데? 네,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범죄 수사 정보를 수집하지만 또 기소 유지를 위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이 문건 작성은 공소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서 재판부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해당 그 뭐 공판 검사한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전직 판사로서 이 자료, 이 네. 보고서가 네.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있다고 보세요? 판단하세요? 저는 공소유지라는 개념을 그렇게 넓게 확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일반 관행상 이런 중요 사건에 있어서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재판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왔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 공소유지라는 개념은 실제로 공소유지를 위한 활동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당 공판 검사가 해당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서 평판 조회를 하고 대응을 하는 거는 충분히 필요하죠. 근데 대검 차원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을 바꿔서 부적절한 거예요? 아니면 불법 사찰이에요? 목적이 위법한가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 네. 그러니까 지금 공소 유지를 위해서 어쨌든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은 목적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판사를 압박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 자료를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었거든요. 네. 끝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건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네. 이 불법 사찰로 몰아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너무 예단했다. 예. 그리고 수사를 해보면 불법성이 더 부각될 수도 있죠. 확인될 수도 그렇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좀 더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그렇게 문제 삼았던 만큼 그렇게 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렇죠.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증거를 가지고 네. 이 불법 사찰의 결론을 냈으면 네.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죠. 수긍했을 텐데 조금 이제 사법부로 이 사건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에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 판단할지. 것 같아요? 전직 판사로서 기분 나쁘잖아 우선. 그렇죠. 네. 아니 저희가 그 실제 판사 생활할 때 뭐 형사재판하면서 영장 기각을 많이 하거나 무죄를 많이 하면 검찰에서 이게 뒷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법농단 과정에서 판사들이 엄청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검찰 측에서. 그렇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이렇게 공수가 법원에 바뀌었어요. 예, 네.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 인생사 세옹지마구나 돌고 아니면 돈다. 돌고 도는 세상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판사가 기분 나쁘다고 판결을 다르게 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검주의 시선 불법 사찰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송검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